는 젊은 세대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노년의 아름다움, 노년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 그 젊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막 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나 그런 노인들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 노인 세대가 아름다워지려 하면은 젊은 세대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트라이엄프 오브 익스피어런스라는 책은 상당히 그게 유명한 책이죠. 전에도 한번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말이에요. 70여 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책이 트라이엄프 익스피어런스가 20대에서 90대까지 20에서 90살까지 거의 70년간을 수백 명을 관찰해가지고 나온 결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책이. 이 책을 중심으로 왜 젊은이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 세대를 믿어주는 노인이야말로 아름답다. 왜 그러냐? 사실 거기에 자식을 교육시키는 말이고 도리는 저는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식 가르치는 게 또 기르는 게 어려우면 그거 어떻게 길러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안 배운 사람보다는 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위험한 것 같아. 내가 볼 땐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어요. 자식을 교육시키는 말이에요. 도리는 결코 어렵지 않다. 먼저 부모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모범을 보여주면 돼요. 어떻게 모범 보여주느냐? 자식을 차별 없이 고루 사랑하고 평등하게 자식을 대우하고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자식들이 또 아주 많이 부족해도 그들의 그 장점과 가능성을 믿어주고 격려해주면은 세상에 빛나는 자식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못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들벗거나 치우쳐.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집에 대표적으로 내가 자란 가정이 좀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그 조금 웬만큼 해도 아주 잘하지 않으면은 별로 그렇게 대접을 못 해주는 집안이었는데 우리 처갓집은 안 그랬어요. 별로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자식들을 모두 팔남매인데 자식들을 고루고루 사랑하고 가난한 농촌집인데 고루고루 다 잘 살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화목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 집과 우리 처갓집 예뿐만 아니라 이 70년간 수백 명을 연구한 이 하버드 그랜트 연구소의 결론도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 사는 도리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만난 타인과의 경험과 그들로 인해 구체적으로 겪은 일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혹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어떤 그 시절이 품고 있는 어떤 모든 어떤 경험, 나쁜 측면에서는 트라우마, 좋은 측면에서는 어떤 성공의 경험,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그랜트 연구가 결론을 지은 게 이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누가 성공을 하고 누가 실패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성공하는 사람을 예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척도가 뭔가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연구 보고서라는 건 엄밀한 거 아니에요. 그 뭐 여러 가지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척도를 만들어 놓고 엄격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냥 매달 수십 년간을 지속적인 연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전 의미 있다고 보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인간을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경험, 그건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시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군인 있잖아요. 아주 그
좋은 그런 전투 경력을 가졌던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던 그런 가정의 경험이 훌륭한 장군을 만들어내고 훌륭한 기업인을 만들어내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훌륭한 기업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기의 따뜻한 인간관계를 누리는 거가 소위 성공과 실패를 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거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버드 메일런트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70세가 되어서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을 누리고 사는 비율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에 견주어서 4배나 높대요. 그걸 발표해서 논문으로 쓴 거예요. 90세가 되면 더 마찬가지. 더 그것이 드러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찾아내서 이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자신감이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고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을 못해요. 항상 염세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집안이 훌륭해도 부모로부터 보편적인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런 성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인생의 즐거움을 파괴하죠. 또, 또 이제 사람이 말이에요. 바뀔 수가 없네요. 인생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거기에 나이가 들으면 좀 개선돼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말이에요.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게 결론이에요. 물론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숙하면 돼요. 성숙하면 사람들이 더 깊어지지. 예를 들어서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가 그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열등감에 시달렸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철저히 극복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더 깊이 있는 인품을 누리고 좋은 책도 많이 썼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행복한 아동교육과 불행한 아동교육을 가진 사람의 그러니까 90세까지 추적을 해보니까는 행복한 아동교육을 가진 사람은 삶을 마감하는 단계까지도 함께하는 친구나 가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면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불행한 아동교육을 가진 사람은 삶을 마감하는 단계까지 친구 없이 쓸쓸하게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처음만 불행하면 좋은데 죽을 때까지 불행하다고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말이에요. 너무 성공하라고 윽박지르면 안 되고 자식이 어떤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행복하길 바라가지고 그냥 어떤 조건 없이 사랑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한국의 부모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들들들 볶아대고 학원을 보내고 이러면은 내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냥 불행해질 확률이 너무나 높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감정이나 누군가를 신뢰하는 마음은 누군가에게 배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모 세대가 만약에 우리를 엄격하게 다루고 말 안 들으면 옛날 일제시대 교육받은 사람은 자식들을 뺨때기를 때렸어요. 세워놓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옛날 부인들은 옛날 부모들은 안 그랬거든. 종아리 때렸지 얼굴을 주워받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일본 친구들은 얼굴을 뺨을 갈기고 그랬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유산이 남는데 요새 이렇게 학생들을 뺨을 갈기고 그러면 말이에요. 요새는 뭐 고발 나가겠지 물론. 근데 그 부모들도 일본 친구들한테 배워서 그런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의 가족 가운데 없는 사람은 상당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
누가 그럼 이 불행의 이 끈을 끊어줄 수 있느냐? 저는 말이에요. 불행했던 아동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방법이 있다. 그리고 한 챕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Surprising ways that childhood did not affect old age. 불행했던 아동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예요. 냉정하고 거부적인 어머니, 냉정한 아버지 있잖아요. 혹은 덜덜 벅거대는 어머니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그런 혹은 어머니가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오랜 믿음이 있었지만은 젊은 시절인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70세, 80세, 90세에는 이게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논문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생의 행불행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부재가 아니었다. 이건 노인의 입장인 거예요. 40대, 50대 죽는 사람은 좀 불행하지. 근데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사는 사람들은 틀려요. 사람이 좀 나이가 들어봐야 돼요. 모든 게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말이에요. 그 불행에서 벗어나느냐. 그 많은 논문을 많은 그 케이스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온 결론은 인생의 행불행을 어떤 결정지어주는 거는 자애로운 단 한 사람. 예를 들면 어머니가 좀 엄격해도 나를 칭찬해주는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없으면은 나를 지지해준 단 하나의 따뜻한 어떤 그 자기의 삼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이웃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돼요. 또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거기 전부 다 부부가 어떻게 사냐 하면은 이게 맞벌이로 말이에요. 이거 둘이 사네. 그래가지고 아이 둘을 부부가 아이 하나하고 둘을 키워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마을에 삼촌도 있고 마을에 형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가 올바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세워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냥 마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을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은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면 자기가 목이 말르면 찾아갈 거 아니야. 바람직한 나의 내 잘못된 세계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테드도 들어볼 거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헬렌 니어링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와르트 피트만이나 소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멘토를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별로 구독자 몇 명 없지만은 우리가 좀 더 능숙해지고 말이에요. 좀 더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얘기를 듣고 어떻게 좀 더 자기들의 삶을 말이에요.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강의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어떤 그 신뢰라는 거는 말이에요. 그 멋지만 얘기처럼 말이에요. 어떤 어떤 그 마을에서 혹은 또 기관에서 어떤 디지털 친구들한테 바뀌잖아요. 신뢰가 바뀐다고. 에어비앤비를 믿고 우버를 믿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거는 우리가 어떤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원리는 뭐냐면은 어린 세대를 조건 없이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린 세대 혹은 어린 자식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또 조건 없이 믿어주고 그들의 장점을 이해해주고 키워주는 노인년이 아름다운 게 아니냐. 얼굴을 말이야 주름살을 없애고 보톡스를 맞고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크게 그런 노인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일시적으로 아름답지. 실제로 중요한 거는 마음이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아름다운 어린 세대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노년이 있다 그러면은 비록 부족했던 부모를 가졌더라도 부모의
그 자식들이라면 부모의 그 역사적 환경을 이해해 줄 만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도 성숙한 그런 성숙하게 자라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의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용서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은 아름다운 노인이 되려고 하면 어린 세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